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 낮 화창한 봄 날씨 속에 시민들은 바깥 활동을 즐겼습니다. 프로야구 시범 경기가 펼쳐진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는 구름 관중이 몰렸습니다. 김영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주 빛가람 호수공원 안에 자리 잡은 뱀해산. 시민들이 포근한 날씨 속에 수국 심기 행사에 나섰습니다. 제 키만한 삽을 든 아이들은 알맞게 판 구덩이에 수국 묘목을 심고 호미로 흙을 골고루 덮어줍니다. 뭐야, 오늘 나무 심으니까 어땠어? 재밌었지. 나무가 얼마나 크게 자랄지 뭐가 궁금하지. 나무 나중에 크면은 또 보러 오자? 공원 한켠에선 대추나무와 감나무 묘목을 무료로 나눠주는 행사도 열렸습니다. 너 학교 다닐 때쯤 되면은 먹을 수 있어. 잘 심어. 식목일이 되려면 아직 멀었지만 나무와 하초 심기에 알맞게 날씨가 풀리자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협회에서는 또 이런 매년 행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한테 봉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시범 경기가 시작된 가운데 기아 타이거즈의 첫 홈 경기가 열린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는 구름 관중이 몰렸습니다. 겨우내 야구에 목말라 했던 만 명의 관객들이 관중석을 메웠습니다. 선수들의 몸을 아끼지 않는 경기를 보며 그동안 쌓여있던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립니다. 서울에서 이제 저 보고 싶어가지고 광주까지 이렇게 버스를 타고 왔는데 너무 온 게 좀 보람찬 것 같아요. 기아 화이팅! 한편 시즌 초반 리그 1위를 달리고 있는 광주FC는 내일 오후 2시 포항 원정 경기에서 포항 스틸러스를 상대로 3연승에 나섭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앞서 서울에서 방송된 것처럼 MBC는 잘 들으라고 말하며 30여 년 전 이른바 회칼 테러 사건을 언급하고 5.18 배우설을 제기한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이 사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황 수석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저의 언행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황 수석은 앞으로는 공직자로서 언행을 각별히 조심하고 더 책임 있게 처신하겠다면서 사퇴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습니다. 오늘 오후 발표된 더불어민주당 경선 결과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 선거구에 권양엽 전 청와대 비서관이 서동용 현 국회의원을 누르고 본선행을 확정지었습니다. 해당 선거구는 당초 여성 전략특구로 지정돼 단수 공천을 받았던 권 예비 후보의 공천 철회 요청으로 경선 방식으로 바뀌어 진행됐습니다. 한편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된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손훈모 예비후보의 공천을 취소하고 경선 2위였던 김문수 예비후보를 본선 후보로 교체했습니다. 이에 대해 손 예비후보는 성명을 내고 경선 결과 번복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농기계 대형화 등으로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중고거래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 틈을 타 중고 농기계 매매를 노린 신종 사기도 등장하고 있는데 중간에서 1인 2역까지 하며 판매자와 구매자 등 3명을 속이고 전화를 이용해 지역도 넘나드는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초 농기계 관련 카페에 중고 트랙터를 구한다는 글을 올린 농민 이용재 씨. 지난 5일 한 남성에게 오늘 구매하면 트랙터를 싸게 주겠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씨가 증거 사진을 요구할 때마다 남성은 실시간으로 사진을 보내며 이 씨를 안심시켰습니다. 한 5분, 좀 늦게 보냈을 때는 한 10분 간격으로 이렇게 보냈기 때문에 사진이 한두 카트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카트를 찍어서 보냈기 때문에. 화물차에 트랙터가 실리는 사진까지 최종 확인한 이 씨가 중도금 1,500만 원을 보내자 남성은 바로 연락이 두절돼 버렸습니다. 이 씨가 받은 사진은 같은 시각 춘천의 한 농촌 마을에서 찍힌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농민 성수민 씨가 온라인을 통해 자신의 트랙터를 사겠다고 연락한 남성에게 사진을 찍어 보낸 겁니다. 하지만 전화로 구매 의사를 밝혔던 남성은 사진 30여 장만 받은 채 연락이 끊겼고 트랙터는 출발하지 못한 채 그대로 창고에 내려졌습니다. 전화도 안 받고 나중에는 1시간 지나니까 핸드폰 꺼놓더라고요. 완전 바보 만들어버리니까 그때 알았죠. 알고 보니 같은 남성에게 동시간대 사기를 당한 두 농민. 해당 남성이 구매자 행세를 하며 받은 사진을 이용해 판매자 행세를 하며 중도금을 챙겨 달아나는 1인 2역 사기 행각을 벌인 겁니다.
구매만 하면 되니까 그거 너무 몇 방 찍어주시죠 지금. 네, 알겠습니다. 상처 올리고도 또 많이 찍어주시고 해주시죠. 지역을 넘나드는 기상천외한 범행 수법에 탁송기사까지 피해자 3명은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농사를 이렇게 지으신 분들끼리 이렇게 거래를 하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믿고 이렇게 거래를 하는데 이런 신종 사기가 이렇게 있을지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대형 트랙터의 경우 2억에서 3억 원에 달하는 등 농기계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중고 농기계 거래는 크게 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올린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이 같은 사기는 보이스피싱이 아닌 일반 사기에 해당돼 빠른 계좌 지급 정지도 어려워 피해를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직거래 또는 안전결제를 이용한 거래 방식이 안전하며 피해 발생을 대비해 사이트 게시글, 통화 문자 내역, 입금 확인증 등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은 사기 거래에 사용된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통장의 실제 소유주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귀여운 생김새와 높은 지능을 가진 토종 돌고래 상갱이, 전남 여수 지역에서 자주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멸종 위기종인 상갱이가 그물에 걸려 질식사하는 경우들이 많아 개체수 감소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황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갱이 한 마리가 호흡을 위해 수면 위로 올라오고 또 다른 상갱이는 바닷속을 유유히 헤엄칩니다. 전남 여수는 상갱이의 주요 서식지지만 최근 들어 상갱이의 사체 발견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이날도 수색을 시작하자마자 성인 남성보다 큰 상갱이 사체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죽은 지 얼마 안 된 상갱이는 부검을 통해 사인을 파악하기도 하지만 부패 정도가 심각한 상갱이는 지자체가 인계한 후 폐기합니다. 지난해 여수에서 발견된 상갱이 사체는 모두 24구. 올해는 이제 3월 중순인데도 벌써 15구가 발견됐습니다. 부검하는 거 보면 거의 이제 질식에서 죽은 거, 그물에 걸려서 숨을 못 쉬서 죽은 그런 부분이 여수에서 많이 발견되고 또 봄철에 많이 발견되더라고요. 먹이 사냥 경험이 부족한 새끼 상갱이가 그물망에 잘못 들어갔다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질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봄철 설치된 어망이 상갱이에겐 덫이나 다름없는 겁니다. 여수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상갱이 보호구역을 위한 조례를 시행했는데 반년이 넘도록 제자리 걸음입니다. 조례 시행 후 6개월 만에 상갱이 보호위원회가 구성됐지만 관련 예산이 세워지지 않아 회의가 열린 적은 한 차례도 없습니다. 사체도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는데 이렇다 할 만한 어떤 제시가 없었고 예산이 없으면 어떤 일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시정지를 통해서 후반기라도 추경에 예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전문가들은 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어업인들 인식 개선과 상생방안 마련 등에 여수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여수시는 추경을 통해 하반기부터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덴마크 학생들이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배우고 체험하기 위해 광주를 방문했습니다. 광주시는 덴마크 실케보그 시민학교 교사와 학생 35명이 나흘간 광주에 머물며 옛 전남도청과 5.18 기록관 등을 둘러보고 5.18의 역사를 배운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은 또 5.18과 관련된 노래를 배우고 영화를 관람하는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여수에서 60대 택시기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이 여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 등을 명령했습니다. 해당 여성은 지난해 5월 새벽 여수 학동의 번화가에서 택시기사의 오른팔과 손을 강제로 잡아당겨 자신의 허벅지를 만져달라고 말했으며 블랙박스를 꺼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휴대전화를 구매한 뒤 택배가 도착하지 않았다고 속여 수백만 원을 환불받은 혐의로 20대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한 달 동안 인터넷 판매업체에서 15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4차례에 걸쳐 구매한 뒤 택배가 도착하지 않았다며 환불을 요구해 6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구매한 휴대전화를 되팔아 다시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광주 서부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최모 경위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1일 새벽 1시쯤 서구 금호동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중앙 가드레일과 충돌하는 등 여러 차례 사고를 내고 자신의 집까지 도주한 혐의로 최 경위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사고 이후 최 씨를 직위 해제했으며 징계위원회에 넘길 방침입니다. 광주시가 전세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전세 피해 상담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광주시와 국토교통부 등이 합동으로 운영하는 찾아가는 전세 피해 지원 상담소는 전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법률 서비스와 주거 지원 등의 상담을 제공합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전 예약을 통해 자택 방문 서비스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남개발공사는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서 30억 원 규모의 전남 지방소멸 대응 펀드를 조성합니다. 지방소멸 대응 펀드는 타지에서 전남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과 전남에 거주하는 청년, 신혼부부,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 정착에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사업입니다. 대출 한도는 중소기업의 경우에 1억 원, 청년은 3천만 원, 신혼부부는 5천만 원이며 대출 기간은 1년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